제가 좀 웃으면서 이제 방송을 시작했지만 그래도 음. 이건 좀 저희가 좀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고 네. 엄정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제 오후에 음. 이재명 대표 네. 경기도지사 시절에 비서실장을 했던 전모 이제 비서실장 전모 전 비서실장이 네.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뭐 수사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여당에서는 강력하게 좀 비판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일부 언론을 통해서 6쪽 분량의 네. 이 전 씨가 유서를 남겼는데 네. 그 중에 일부 내용만 지금 보도가 좀 되고 그렇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보도 내용을 제가 좀 전해드리면 네.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시라 이런 이재명 음. 대표를 향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 뭐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다고 네. 보도가 되고 있고 음. 그리고 또 이 검찰 조사에 대해서 억울함 억울함. 또 가족에 대한 네. 미안함 네. 이게 5쪽 분량이고 네. 한쪽 분량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네. 정치를 내려놓으시라 더 이상 희생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됐다고 많이 지금 포털에도 올라가 있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만 보면은 이 전 씨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정치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했다고 해석될 만한 보도가 좀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유족들은 이 유서 공개를 원하지 않고 있어요. 경찰은 그런데 이렇게 밝혔죠. 이상하게도 네.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건 어디서 나왔겠느냐 소스가 그러니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상황인데요. 네. 자, 이 사안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언론이 이런 식으로 보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 부분만 딱 끄집어내는데 그것도 지금 사실이냐 아닌지도 몰라요. 확인이 불가능해요. 유서 그렇죠. 내용이 전체 공개가 안 공개가 됐잖아요. 안 됐죠. 지금. 그리고 글이라고 하는 문맥 전체를 봐야 돼요. 이 지금 박정호 기자가 얘기했던 정치 그만두라 한 말이 진짜 있는 건지도 확인이 안 되고 첫째는 있다 하더라도 그게 전체 맥락에서 맥락이 어떤 어떻게 맥락인지 됐는지. 몰라요 지금. 그런데 그걸 가져다 그만 또 꺼내가지고 마치 이재명 대표가 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려는 이미지를 만들려는 그런 시도라고 저는 봐요. 언론이 이런 식으로 네. 보도하면 안 되죠. 그리고 경찰이 분명히 유족의 뜻을 밝혔잖아요. 유서가 공개되는 걸 싫어하고 안 된다고 안 된다. 얘기했다. 비공개. 근데 어디서 나온 거예요 대체? 아니 그럼 이 유서를 본 사람은 그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언론사는 아닐 거고 경찰이나 검찰이지 않겠어요? 이 사람 관련해서는 수사를 한 당국이 아니면 유서 내용을 어떻게 아냐고요. 어떻게 본 거예요 대체. 그리고 유족들이 원하지 않는데 그건 2차 가해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면 유족들이 원하지 않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보도가. 누가 흘린 거예요 대체. 아니 저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흘렸는지 이거 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사해야죠. 압수수색해야죠. 유족들이 원하지 않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압수수색 좀 해서 왜 누가 이걸 흘려가지고 언론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 건지 사실관계 확인도 안 되는 내용을 이렇게 단정적으로 보도를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네. 글이라고 하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맥을 전체를 보거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한 부분 그것도 자극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내용만 딱 띄어내가지고 그걸 보도한다? 네. 그리고 이분이 그런 얘기도 했다며요. 뭐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상당히 수사에 대해서. 예, 불만을 많이 표했다며요. 억울해했고 그 부분을 왜 또 그러면 부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왜 또 안 나오고 딱 이재명 대표 그 얘기만 나오잖아요. 두 지금. 문장만 지금 나와 네. 있는데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요, 제 말은. 언론이 이렇게 사실관계 확인도 안 되고 그 흘러나온 얘기인지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소스가 누군지도 밝히고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왜 유족들이 원하지 않는데 이 유서의 일부분을 꺼내가지고 네. 이걸 보도를 하냐고요. 이게 언론 윤리가 맞는 거예요? 아니 유족이 원하지 않으면 보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유서 같은 경우는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게 범죄 행위와 연관돼 있거나 아니면 그래가지고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유서라고 하는 건 개인적으로 자기 생각을 쓴 건데 유족이 원하지 않는데 그걸 보도하면 그건 언론 윤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언론 윤리가 왜 있는 겁니까? 언론으로서 기본적 윤리를 지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근데 이걸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유족의 뜻에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음. 이거 뭐 하는 행동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놓고 이거를 대서특필하고 뭐 포털의 사이트에 보면 이게 그냥 이분의 사망과 연관해서 이 글이 전체를 도배하고 있어요. 네. 지금 무슨 의도가 있냐고요.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 정도 되면 마치 이재명 대표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제목만 보면은 다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 경기도에서 있었던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비정한 정치라고 하지만 이 억울한 죽음들을 두고 정치독을 활용하지 말라. 이게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입니까? 수사 당하는 게 제 잘못이냐라고 반문했고 주변을 먼지 털듯이 털고 주변에 또 주변에 주변까지 털어대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견뎌내는가
그야말로 광기다. 검찰이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 기사도 그래. 기사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네. 전 씨는 그러니까 이제 사망하신 분이죠. 네. 유서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일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검찰 수사 대상이 돼서 억울하다는 심경을 남긴 걸 전해졌다. 유서에는 이 대표의 이름도 언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어떤 내용인지 역시 알려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어디서 이게 알려진 거예요, 대체? 누가 이걸 유출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전체 내용을 알지 않고서는 그 네. 뜻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없는 안 되죠. 그러면 여섯 잘못된 쪽인데? 그렇죠. 전체 내용이 뭔지를 다 보지 않고서는 어떤 내용이라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거를 가져다가 한쪽에 뭐 이런 얘기가 있다더라. 이것도 카더라 통신이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누가 전했는지도 모르고 지금. 네. 아니 그러면 이게 본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유족이 봤을 거고 유족은 밝히기 싫었으니까 얘기 안 했을 거고. 네. 그러면 현장에 갔던 경찰 출동했던 경찰이든 아니면 수사를 지휘했던 검찰이든 그 중에 누군가가 보고 이걸 흘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꼭 이재명 대표와 연관됐다는 말이라고 흘려요. 다른 내용은 나오지도 않고. 네. 이걸 의심은 안 할 수가 있냐고요, 대체. 무슨 의도예요, 대체? 근데 지금 보면 10년 동안 어떤 통계를 보니까 이렇게 검찰 수사를 받다가 예. 극단을 선택한 사람이 80여 명, 예. 84명인가 85명인가 그렇게까지 되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 자체는 진짜 큰 문제 아닙니까? 큰 문제죠. 수사를 받다가 이렇게 선택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가 네. 얼마나 뭐 모르겠어요.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경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네. 검찰의 수사 방향이 너무 뭐 이렇게 압박이 가해지거나 아니면 모멸감을 느끼게 하거나 또는 뭐 아마 그 본인은 억울해서 죄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 가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억울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네. 물론 제가 확실하게 그걸 증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 여기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80명이나 그런 선택을 했다고 하면 이거는 네.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아니 정상적으로 수사를 받았고 본인이 잘못이 인정되고 증거가 다 있는 상태에서 얘기했다면 이렇게까지 안타까운 선택을 했겠냐는 거예요, 제 말은. 네. 근데 이거 보면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이제 안타까운 선택을 한 사람들의 보도 내용은 전부 다 이재명과 연관시켜서 보도를 해요. 이게 무슨 의도냐고요. 아니 검찰이 강압적으로 또는 뭐 압박을 가해서 모욕적으로 이렇게 수사했다는 얘기는 왜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건 모르죠, 물론. 그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네. 그렇게 추측해 볼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증거 있어요?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이런 뭐 압박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정말 무슨 뭐 영향력을 행사했든지 그 증거도 없잖아요. 근데도 막 보도하잖아요. 그러면 네. 그럼 언론이 그렇게 보도하면 안 되죠. 검찰에 대해서 증거가 없으니 그렇게 보도할 수 없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도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 보도를 해도 돼요? 이재명 대표 정치 그만하시라뇨. 그런 얘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이 안 돼요. 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문맥에서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보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설명 없이 누가 카드라에서 던져준 말 한마디 가지고 기사를 쓰고 그걸 헤드라인으로 뽑고 그걸 계속 확대 재생산하고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대체? 그러니까 이 사실 지금 또 회자가 되고 있는 그 기사 같은 걸 보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예. 2021년 8월 그때 대권 주자였잖아요. 국민의힘 그렇죠. 후보였는데 대권 주자였는데 그때 윤석열 당시 이제 후보 전 총장 어떤 질문했죠, 얘기 했냐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면서 윤석열 전 총장이 보수 진영 수사한 것과 관련해 나는 이 정권 초기 윤 전 총장에서 피 맺힌 피해를 당했다. 윤석열이 야권을 괴멸시킨 거다. 단일 사건 수사로 5명이나 자살했다. 예. 내 정무부지사도 수사 압박으로 자살했다. 내가 그 포악한 짓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냐. 이렇게도 얘기해서 이제 얘기했어요. 다 인터뷰에서 얘기해서 다 보도가 됐던 그렇죠. 내용이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정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안 했죠. 그거는 수사한 거지 내가 무슨 압박을 네네. 가한 게 아니라고 본인도 얘기하시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언론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왜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그렇게 쓰냐고요 기사를. 그러면 기자들이 그 관련은 지금 홍준표 시장이 얘기했던 네네. 그때 그 사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막 공격했습니까? 그런 적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정상적인 수사라고 그냥 넘어갔잖아요. 근데 왜 이재명 대표에 한해서만 이렇게 공격을 해대고 이렇게 기사를 쓰냐고요. 저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21년 9월에 이제 KBS가 단독으로 보도했던 이것도 좀 잠깐 좀 보면 이준석 전 대표 이 당시에 이 수감이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로 구속됐던 이준석 전 대표, 이준석 그 전 대표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예. 그래서 이 KBS 취재진이 이 전 대표랑 편지를 주고 받아서 예.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구속 직후부터 강력부 김모 검사가 압박과 회유를 했다. 이게
당시 이 전 대표의 주장이었습니다. 예. 당신과 성남 지역 유력 인사들의 관계를 다방면에 확인했다. 이참에다 털어버리고 빨리 집에 가야 하지 않겠냐. 김건사가 얘기했다고 이준석 전 대표가 주장을 해서 예. KBS가 보도한 내용이고 유력 인사 누구를 말한 거냐 물었더니 다 아시면서 뭘 물으시냐. SNS 자주 하시고 축구 좋아하시는 분 그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 전 대표는 이재명 이 시장으로 얘기했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나는 뭐 관계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습게 보이냐 이런 식의 말을 하면서 탈탈 털어서 최하 15년 이상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그 검사가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내, 형, 엄마, 가족을 공범으로 구속시키고 회사도 수사하겠다. 언론에도 나오게 해주고 구속 재판과 거액의 변호사비를 감당하게 하겠다. 으름장을 놨다는 게 그렇죠. 당시에 이 전 대표의 주장이. 주장이었고 네, 맞아요. KBS가 확인해서 보도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딱 놓고 보면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웠을 수 있겠느냐 그렇죠. 이런 추측을 낳게 하는 그렇죠. 그런 부분을 볼 수가 물론 있겠죠. 이제 하나의 사건이지만 네. 이런 그- 비슷한 형태의 수사의 어떤 내용 네. 이런 부분이 하나로 끝날까요? 검사가 많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이제 드러난 거고 드러나지 않지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어떤 수사 대상에 대해서 뭔가 회유를 하거나 아니면 압박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진술을 받아내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검사가 없겠냐고요, 과연. 근데 그 케이스가 이분이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장담할 수 없고 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직 모르는 모르는 상황이기 상황이에요.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마치 언론 보도만 보면은 네, 네. 이준석 전 이재명 대표 때문에 그런 이런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황당하다는 거예요, 제 말은.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네. 그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취재도 안 하면서 말만 따가지고 카드라는 그 말만 따가지고 기사를 쓴다? 이게 기자가 할 일인가? 취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하면 기사를 쓰면 안 돼요, 그거를. 그렇잖아요. 예. 본인이 눈으로 봤어요? 아니면 실제 본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어디서 들어가지고 뭐 어디서 들었는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더 웃기는 건요. 요즘 보면 어느 한 군데서 기사 나오잖아요. 그거 그냥 어뷰징. 어뷰징이지. 예, 예. 우라카이라고 할 뻔했어요. 이거 보세요. 수준이 너무 떨어지네요. 영어 우라카이는 많이 쓰시는 어뷰징인데. 분이. 예, 어뷰징이라고 일단 하시죠. 박 기자 대신 얘기해 줬습니다. 네, 그렇게. 네, 네. 그렇게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맞냐는 거야. 이게 기자로서의 자존심을 지켜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기자가 앉아가지고 컴퓨터 앉아서 다른 언론사 기사 보고 그대로 갖다 베꼈어요. 똑같이.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창피해 죽겠어요 어디 가서. 참 이게 이 사안 지금 현재까지 언론 보도만 보면은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다 이제 제목도 이재명 대표 관계에 있는 사람 뭐 5명째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 엮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뭐 객관적으로 어떻게 확인되거나 이런 건 아님에도 아니죠. 불구하고 언론 상에서는 여론 재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특히 유족들이 이 유서 공개를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 이제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비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당연하죠. 자, 이 검찰의 행태에 대한 그래서 이제 검찰 개혁도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왔던 거고 이 사안 검찰 뭐 경찰이 어떻게 수사를 할지 이 내용을 좀 봐야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언론의 보도 행태는 지적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지적할 수밖에 없죠. 이건 알겠습니다. 언론의 기본을 지키지 않고 저널리즘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행동이에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이 반론, 그러니까 네. 입장은 검찰 압박 수사 때문이라고 본다. 게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고요. 검찰의 이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오늘 밝혔습니다. 네. 자, 이 사안 뭐 이어질 것 같으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고.